토양 미생물. 세균류. 토양 미생물 중에서 그 수가 가장 많으며 자급 영양세균과 타급 영양세균으로 나눈다. 사상균, 삼림 유기질 토양 등 산성 토양의 적응성이 강해 산성 부식 생성과 토양 입단 형성에 중요하며 리그닌의 분해에 큰 역할을 한다. 방사상균, 세균과 사상균의 중간에 속하며 특히 산성에 약하여 F5.0 이하에서는 생육이 억제된다. 조류, 광합성 종류인 남조류, 블루그린 엘르지는 논토양이나 초지에서 공중 질소를 고정하여 주목받고 있다. 토양 미생물의 생육 조건, 유기물의 종류와 함량, 토양 수분, 토양 온도, 토양 반응, pH, 토양 공기, 근권의 영향, 토양 미생물의 유익작용, 탄소 순환, 토양 구조의 입단화, 암모니아 화성작용 및 질산 화성작용, 공중 질소 고정작용, 인산의 가급퇴화, 가용성 무기 영양 성분의 동화와 유실 감소, 토양 미생물 간의 기량작용, 토양 미생물의 유해작용, 병해 및 선충의 유발, 질산 환원작용 및 탈질작용, 환원성 유해물질의 생성 집적, 무기성분의 형태 변화, 황산염의 환원작용, 작물과의 양분 경합, 토양 수분의 표시, 토양 수분 장력, 푸프, 퍼텐셜 포스, 수분이 토양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흡착 보유되어 있는가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 힘을 수준 높이의 절대치로 표시한 것이다. 최대 용수량, 토양의 모든 공극에 물이 꽉 찬 상태의 수분 함량, 피코페럿 0. 포장 용수량,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가 완전히 제거된 후 모세관에 의해서만 지니고 있는 수분 함량, 피코페럿 2.7. 위조점, 토양 수분의 장력이 커서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고 영구히 시들어 버리는 점, 피코페럿 4.2. 흡습계수, 흡습수의 함량 즉 마른 토양의 수분 함량, 피코페럿 4.5. 수분 당량, 물로 포화시킨 토양의 1000배 상당의 원심력을 작용시킬 때 토양 중에 남아있는 수분, 피코페럿 2.7에서 3.0. 최대 용수량과 포장 용수량. 최대 용수량, 모관수가 최대로 포함된 상태 즉 토양의 모든 공극이 물로 포화된 상태이며 피코페럿 값은 0이다. 포화 용수량이라고도 한다. 포장 용수량, 식물에게 이용될 수 있는 수분 범위의 최대 수분 함량으로 작물 재배상 매우 중요하다. 최소 용수량이라고도 하며 피코페럿 값은 1.7에서 2.7이다. 유효 수분, 식물이 토양 중에서 흡수 이용하는 물로 포장 용수량에서부터 영구 위조점까지의 범위이며 약 피코페럿 2.7에서 4.2이다. 식물 생육에 가장 알맞은 최적 함수량은 대개 최대 용수량의 60에서 80%의 범위이다. 유효 수분은 토양 입자가 작을수록 많아진다. 포장 용수량 이상의 토양 수분은 과습을 유발하고 영구 위조점 이하의 토양 수분은 식물이 이용할 수 없다. 무효 수분, 영구 위조점에서 토양에 보유되어 있는 수분으로 고등식물의 생육이나 미생물의 활동에 이상적인 수분이 못 된다. 토양 수분의 분류, 결합수, 토양의 고체 분자를 구성하는 수분 피코페럿 7.0 이상 식물의 흡수 이용도 없음. 흡습수, 공기 중의 수증기를 토양 입자에 응축시킨 수분 피코페럿 4.5에서 7 식물의 흡수 이용도 없음. 모관수, 물 분자 사이의 응집력에 의해 유지되는 수분 피코페럿 2.7에서 4.5 식물의 흡수 이용도 식물의 유효 수분. 중력수, 중력에 의해 자유로이 이동하는 수분 피코페럿 2.5 이하 식물의 흡수 이용도 모관수의 급원. 작물의 요수량. 1.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수분량. 지으로 요수량이 작은 작물이 건조한 토양과 가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2. 요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작물의 종류, 수수, 기장, 옥수수 등이 작고 알팔파, 클로버 등이 크며 명화조의 요수량은 극히 크다. 생육 단계, 생육 후기보다 건물 생산의 속도가 낮은 생육 초기의 요수량이 크다. 환경, 햇빛이 부족하거나 바람이 심할 때, 공중 습도가 낮고 토양이 척박할 경우, 저온과 고온, 토양 수분의 과다 및 과소 등 수분 소비보다 건물 생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때 요수량은 커진다. 수분의 흡수기관.
작물체의 수분 흡수기관은 뿌리이다. 뿌리의 선단 부근에 많은 뿌리털이 발달하여 토양 입자 사이에 신장함으로써 뿌리와 땅과의 접촉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뿌리에 있어서 생장이나 조직 분할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선단 또는 이에 가까운 부분이며 물, 비료 양분 등의 흡수도 이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뿌리 선단부의 구조는 뿌리골무, 생장점, 신장부, 근모부 등으로 나누어진다. 근모부에서 수분의 흡수가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며 작물의 흡수압은 약 5에서 14기압, 피코페러 3.5에서 4.1, 이므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결합수, 흡습수, 중력수의 일부는 작물에 직접 이용되지 못한다. 식물세포의 흡수, 삼투압, 원형질막 내외액의 농도차에 의해서 삼투를 일으키는 압력, 팽압, 삼투에 의해서 세포의 수분이 늘면 세포의 크기를 증대시키려는 압력, 막압, 세포막이 늘어나면 세포막의 탄력성에 의해 다시 안으로 수축하는 압력. 수분의 흡수는 삼투압과 막압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것을 흡수압 또는 확산압차, DPD라고 한다. 토양으로부터의 작물 뿌리의 흡수는 확산압차, DPD와 토양의 수분 보류력과 삼투압을 합친 것, SMS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뿌리의 능동적 흡수. 뿌리의 흡수 부위에 있는 세포의 삼투압은 토양 용액의 삼투압보다 높으므로 뿌리는 삼투 현상에 의하여 물을 흡수한다. 삼투압에 기인하여 뿌리세포 자체의 흡수력에 의하여 행해지는 물의 흡수를 능동적 흡수라 한다. 관수의 시기. 보통 유효수분의 50에서 85%가 소모되었을 때 피코페럿 2.0에서 2.5. 관수의 효과. 논에서의 효과, 생리적으로 필요한 수분의 공급, 질소, 칼륨, 석회, 규산, 마그네슘 등 영양분의 공급, 유해물질의 제거, 잡초 발생의 억제, 병충해의 경감, 온도의 조절 작용 등. 밭에서의 효과, 작물의 품질과 수량을 높임, 12. 약재 살포, 파종, 이식 등의 작업을 편리하게 하고 지온을 조절하며 영양분의 공급 및 토양 중 양분의 이용률을 높이고 풍식 및 동상해를 방지. 관수의 방법. 지표관수. 지표면에 물을 흘려보내어 공급하는 방법. 지하관수. 땅속에 작은 구멍이 있는 송수관을 묻어서 물을 공급. 살수관수. 노즐을 설치하여 물을 뿌리는 방법. 스프링클러식. 점적관수. 물을 천천히 조금씩 흘러나오게 하여 필요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법. 토양이 굳어지지 않고 표토에 유실이 없으며 물을 절약할 수 있고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관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면관수. 배수 구멍을 물에 잠기게 하여 물이 스며들어 위로 올라가게 하는 방법. 토양 오염이나 토양 병해를 방지하고 미세종자 파종상자와 양액재배, 분화재배 등의 이용. 배수. 1. 배수를 하면 습해나 수해를 막을 수 있고 토성을 개선하여 작물의 생육을 돕는다. 다모작을 가능하게 하여 경지 이용도를 높이며 작업을 쉽게 하고 기계화를 촉진한다. 2. 배수법. 객토법. 토성을 개량하거나 지반을 높여서 배수를 꾀하는 방법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 대규모로 실시하기는 곤란하다. 명거배수. 배수로가 표토면 바로 밑으로 눈에 띄게 노출되어 물을 빼는 방법. 암거배수. 배수로가 지하에 매설되어 물을 빼는 방법. 대기의 조성. 용량비로 보면 질소가스 N2 약 79%, 산소가스 O2 약 21%, 이산화탄소 CO2 약 0.03%, 기타 연기, 먼지, 수증기, 미생물 등으로 구성된다.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호흡 속도는 감소하며 이러한 호흡 억제는 과일이나 채소의 저장에 이용. 이산화탄소 보상점, 광합성에 의한 유기물의 생성 속도와 호흡에 의한 유기물의 소모 속도가 같아지는 이산화탄소 농도. 대기 중 농도의 0.003에서 0.01% 정도. 이산화탄소 포화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대할수록 광합성 속도도 증대하나 어느 농도에 도달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 이상 증대하더라도 광합성 속도는 그 이상 증대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한계점의 이산화탄소 농도.
대기 중의 농도는 0.21에서 0.3% 정도. 탄산 12. 작물의 증수를 위하여 작물 주변의 대기 중에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것.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관여하는 요인. 계절. 여름철에는 낮고 상대적으로 가을철에 높아진다. 지면과의 거리. 이산화탄소는 무겁기 때문에 지표에 가까울수록 높다. 식생. 식물체가 무성한 곳은 지면에 가까운 공기층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으나 지표에서 떨어진 공기층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다. 바람.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불균형 상태를 완화한다. 미숙 유기물의 시용. 미숙 퇴비, 낙엽, 녹비를 시용하면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많아져 탄산 시비에 효과를 준다. 식물과 대기오염. 대기오염 물질은 좁은 기공을 통해 잎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진보다는 가스상 오염물질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나타낸다. 지표식물이란 어떤 병에 대하여 고도로 감수성이나 특이한 병증을 나타내는 식물로 대기오염의 지표식물은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과 지표식물. 아황산가스, SO2, 알팔파, 상추, 보리, 튤립 등. 이산화질소, 노이, 토마토, 상추 등. 오존, O3, 무, 토마토, 담배, 시금치, 콩 등. 펜, 시금치, 상추, 샐러리, 페튜니아 등. 염소, 클2, 알팔파, 무 등.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가스. 아황산가스, SO2, 대기오염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해가스이며 배출량도 많고 독성이 강하다. 피해 증상은 광합성 속도가 크게 감소되고 경엽이 퇴색하며 잎의 가장자리가 황록화하거나 잎 전면이 퇴색 황화한다. 주로 잎의 피해가 잘 나타난다. 불화수소, HF, 독성이 매우 강하여 대기 중에 수 ppb만 존재해도 식물에 피해를 입힌다. 불화수소는 식물의 원형질과 엽록소 등을 분해하여 세포를 괴사시키며 피해 증상으로는 잎의 끝이나 가장자리가 백변한다. 이산화질소, 노이, 대기 중에서 일산화질소의 산화에 의해서 발생하며 식물 세포를 파괴하여 식물의 잎의 갈색이나 흑갈색의 반점이 생기고 회색이나 백색으로 변한다. 오존, O3, 오존은 대기 중에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2차 오염물질이다. 잎이 황백화하며 암갈색의 점상 반점이 생기거나 대형 괴사가 생긴다. 감수성이 큰 식물에서는 급성해가 나타나며 보통 새잎보다는 오래된 잎에서 피해가 더 심하다. 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류 등이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2차 대기오염 물질로 잎 아랫면에 은빛 반점이 나타나고 결국 괴사현상이 일어나 말라 죽는다. 펜의 피해 증상은 반드시 광선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 원인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의 분류. 산화작용, 오존, O3, 펜, 이산화질소, 노이, 염소, 클2. 환원작용, 아황산가스, SO2, 황화수소, H2S, 일산화탄소, 코. 산성장애, 불화수소, HF, 염화수소, H클, 황산가스, SO3. 알칼리성장애, 암모니아, NH3. 대기오염 피해 발생에 미치는 요인. 작물의 질소를 과다 시용하면 대기오염에 약하게 되고 규산, 칼륨, 칼슘 등을 많이 시용할 경우에는 각종 오염물질의 피해가 경감된다. 수분이 많을수록 기공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대기오염의 피해는 기후가 온난하여 식물의 조직, 세포가 연약한 봄과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생육이 떨어지는 가을, 겨울에는 피해가 적다. 한낮에는 식물의 동화작용이 왕성하고 잎의 기공이 열려 있어 피해가 크며 오전 11시, 오후 2시에 피해가 가장 크다. 연풍의 효과. 풍속사에서 시속 6km 이하의 부드러운 바람을 연풍이라고 한다. 1. 작물 주위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시킨다. 2.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어준다. 3. 잎의 수확량을 높여 광합성을 촉진시킨다. 4. 습기를 배제하여 수확물의 건조를 촉진하고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해를 경감시킨다. 5.
증산작용을 촉진한다. 6. 꽃가루의 매개를 돕는다. 7. 기온을 낮추고 서리의 피해를 막아준다.